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 김창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유작업 기계 기술입니다. 저희는 제조, 물류 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혹은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림에 보듯이 공장 내에서 이동을 하며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도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로봇이 사용되는 환경, 시스템, 특징 등 기술 개요, 개발 로봇이 실제 이동하고 작업하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현황,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 공정을 보면 아직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작업 환경이 안 좋거나 크거나 무거운 중량물 운반이 필요하고 부품들이 많고 단순 반복 업무 위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작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도 대부분 자동화가 고려되지 않은 비정형 환경이고 기업이 영세하여 자동화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잦은 공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작업 공간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 기능을 가지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AI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제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자율주행 모바일 플랫폼에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탑재한 형태로 최근 많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화 라인처럼 규격화된 공간이 아닌 사람이 공존하는 비정형화된 생활공간, 공장, 사무실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 프리폴드 네트워크에서는 방청소를 위해 물건을 인식하고 형태나 소재에 적합한 방법으로 물건을 집어 옮기는 작업을,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공장에서 사람을 도와 물건을 나르거나 공구를 사용하고 조작하는 작업, 스위스 ETH에서도 사무실에서 필요한 작업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중소제조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로 기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범용성, 낮은 적응성, 다양한 작업 요구 대응이 어려운 점을 모듈화 설계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 시스템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협업하며 물류 및 조작 작업이 가능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모듈형 매니플레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현장에 적합한 자율주행, 비정형 물체에 대응 가능한 매니플레이션을 위한 AI 기반 자율작업 주행 기술, 인간 로봇 협업, 작업자 동작 인식 및 의도파, 직관적 명령 전달이 가능한 사람 로봇, 로봇 로봇 협업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사람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힘, 속도, 작업 반경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현재 수준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임의로 이동 기술과 작업 기술에 대해 지능화 레벨 따라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레벨 1은 수동적 행동에 의한 순차적 자동화, 레벨 2는 간단한 인식과 수동적 행동을 기반한 정형 작업, 레벨 3은 고도화된 인식과 적극적 행동이 가능한 비정형 작업 환경 적용, 레벨 4는 사람 수준이라고 했을 때 기업별로 물류 배달 위주로 이동 로봇에 특화되거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작업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현재 양쪽 모두 2.5단계 수준 정도로 저희 목표대로 연구 개발이 진행된다면 마지막 수준에는 모두 3단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기업들의 세부 기술 내용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플랫폼, 자율주행, 매니플레이션, 협업에 대한 세부 항목별로 분류를 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현재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전환 중이며 실험실 환경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성능에 특화된 기능을 더해 제조업 환경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비정형 작업 환경 대응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정형 물체 파지 및 물품 이송, 도구 사용 및 조립,
표본 및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구 사용 및 조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적용할 작업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기관 주변에 있는 기계부품 가공업체, 공구업체, 체계부품 가공업체와 함께 적용처를 모색하였고 공통적으로 물품 이송, 물품 포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할 것이고요. 우선은 물품 이송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며 이동 및 작업 기술을 가장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공작기계 부품 공급 작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싱이라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공작기계에 투입하고 각 공작기계에서 가공이 끝나면 꺼내어서 정렬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물체의 위치 및 자세 인식, 파지, 투입, 다시 파지,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타 제조 현장에서는 유사한 과정으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시스템 설계 기술, 비정형 환경 내 자유 작업 기술, 비정형 작업장 내 자유 주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별로 연구개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 작업 기술입니다. 작업 환경은 물체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일부만 보이거나 겹쳐 있는 등 비정형 환경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구현하였습니다. 뒤쪽에서는 비정형 환경 내 작업 물체의 위치, 자세 인식 및 작업을 위한 AI 기반 작업 기술, 학습 기반 오차 보정 기술, 도구 사용 기반 기술, 부싱 정렬 및 투입을 위한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체 인식 및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구현하였습니다. 로우팔에 부착되어 있는 RGBD 카메라를 이용하였으며 컬러 이미지와 딥러닝을 이용해 추출된 물체 정보와 깊이 이미지 정보를 정합하여 물체 위치와 방향을 추정하여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연차별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복잡한 물체 적용, 장애물 회피, 작업 정확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은 데이터 모델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 사전에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마스크 RCNN을 이용했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부싱에 대해 여러 각도, 여러 거리에서 촬영하여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약 100장 이하의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수작업으로 물체 영역에 대해 마스크를 표시했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즉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밝기 변환을 한다거나 임의로 회전하고 크기 조절해서 데이터 수리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이제 일반적인 PC에서 직접 구동할 수도 있고요. 인베디드 보드, 자비어 같은 데서 이제 직접 구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베디드 보드에서는 데이터 수집만 하고 이것을 원격 PC에 전달해서 원격 PC에서 이 딥러닝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다시 인베디드 보드로 전달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자의 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작업 공간 내 위험 장비와 작업자를 인식하고 충돌을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과정은 RGBD 카메라로 이미지를 획득하고 사전에 학습된 딥러닝을 통해 작업자인지, 이동 로봇인지, 작업 기구인지 구별을 합니다. 다음 인식된 영역을 클러스터링하고 2차원 평면으로 투사한 뒤 원으로 건사를 하고 상호 간의 충돌 여부를 검사합니다. 아래는 물체 영역 인식 시 바운딩 박스로 검출하는지, 시멘틱 분할로 검출하는지에 따른 충돌 확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바운딩 박스는 물체 영역을 과도하게 크게 인식하는 영향이 있어 실제로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시멘틱 분할은 물체 영역을 비교적 정확하게 세밀하게 구분하여 충돌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학습 기반 작업 기술입니다. 매니플레이트에 지령을 주더라도 처짐, 보정 오차로 인해 파지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학습 기반 작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체 파지 전 이미지를 촬영하여 그리퍼가 물체를 잘 잡을 수 있는 목표 자세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이를 교정하는 움직임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그리퍼의 좌표를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빨간 화살표가 목표 자세일 때 강화학습 출력을 통해 보정되는 모습이며 실제 실험 영상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목표 자세일 때 이런 자세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 오차가 보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구 사용을 위한 기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패너를 이용하여 너트를 돌리는 작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픽앤플레이스 기술을 보완하여 도구 인식, 파지, 준비, 정렬 작업을 수행한 뒤 시범학습 기반 동작 생성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도구 사용 동작을 생성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접촉이 많은 환경을 고려하여 위치 제어에 더해 임피던스 제어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아직은 물체인식 절밀도와 그리퍼 기술이 부족하여 QR코드 기반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순차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작업 기술은 물체 투입 및 정렬을 위한 그리퍼를 이용한 인핸드 매니퓨레이션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경우 손가락을 이용해 원통형 부싱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단순 그리퍼를 통해 이런 동작을 따라하는 것으로 그림처럼 물체를 피봇하여 잡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점에서 지면 마찰과 그리퍼 양쪽을 누르는 힘을 이용하여 물체를 지지하여 세우게 되는데 안정적인 피봇 모션 구현을 위해 힘 균형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범위를 분석하여 물체나 그리퍼에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게 해당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퍼를 뉘어 직접 물체를 잡을 때보다 작업 반경을 줄여 주변 사물과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다양한 자세로 놓여 있을 때 필요한 피벗 모션을 생성하고 실제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임의 자세 0도, 30도, -30도 등과 같이 다양한 자세에서 피벗 및 파지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벗하여 잡은 물체는 가공기에 투입하게 되는데 투입구에 맞게 그리퍼가 접근하여 그리퍼를 서서히 빼내며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공이 끝난 물체를 정렬하는 작업인데 이는 간단히 부싱을 잡아 가로, 세로 방향으로 눌러 원하는 위치에 두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이동 공간이 좁고 작은 장애물이 존재하여 위치 추정이 어려운 비정형 환경이며 왼쪽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구현하였습니다. 뒤쪽에서는 비정형 작업 환경 내 이동을 위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3차원 라이다 매핑 기술, 비정형 장애물 충돌 회피 기술, 로봇 위치 추정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좁은 공간 적용을 위해 전방향 주행 바퀴를 적용하였으며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본으로 전방향 이동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과정은 지도 작성, 위치 추정에서부터 제어까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일부 기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였고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영상은 전방향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아래는 이 기술을 적용하여 두 대의 로봇이 결합하여 함께 협력 작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외 자율주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로봇의 오도메트리, 즉 바퀴 주행거리 측정계와 라이다 데이터를 융합을 통해 보다 강건한 동시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프 기반의 융합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복도와 같이 평행하며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 라이다만 가지고는 위치 추정이 안 될 수 있는 공간에도 잘 당적하는 강건한 슬램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실내나 실외에서 이동 로봇이 움직이면서 지도 작성과 위치 추정을 수행하며 시작 위치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주행 장애물 회피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단간 엔드투엔드 학습 방법을 이용하였고 처음에는 깊이 정보만 이용하다 추후 라이다 정보를 이용하였는데 넓은 방향 인지가 가능하고 딥러닝을 통해 연산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추력 데이터를 회전 방향만 고려하다 이동 속도, 충돌 여부까지 포함하여 복합 동작 생성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조정을 통해 얻어진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였고 그 결과로 장애물 회피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다 멈추어 회전하는 방식으로 장애물 회피를 하였으나 최신 모델은 자연스럽게 장애물 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단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드투엔드 드라이빙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입력과 출력 데이터만 주고 중간 자율주행 모델은 학습을 통해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엔드투엔드로
적용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입력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간단히 이미지 처리만 이루어진 카메라 이미지이고 출력은 바로 차량의 조향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사람의 시범으로부터 모아지며 이 데이터를 가지고 DNN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학습된 모델은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에 맞는 차량의 조향 명령을 출력으로 내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대표적인 연구는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차에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차량 앞에 달린 3개의 카메라에서 획득된 이미지이고 출력은 핸들의 조향값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오른쪽과 같은 구조의 CNN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 자율주행을 구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차량이 장애물을 회피하며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내 자율주행 중 장애물 회피 작업에 엔드투엔드 접근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장애물 회피에만 적용하였고 실시간으로 빠른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고 적은 데이터량으로 회피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 회피로 이루어집니다. 로봇에는 RGBD 카메라와 인베디드 보드가 탑재되어 있고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조절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회피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로봇을 보며 사용자가 조이스틱으로 이동시키며 그때의 이미지와 조이스틱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값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학습 후에는 인베디드 보드에 탑재해서 장애물 회피를 수행하게 됩니다. 학습 모델은 스퀴즈넷 모델을 사용했고요.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학습 가능하고 인베디드 제어기에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입력 이미지는 n개의 깊이 이미지를 누적시켜서 사용하였고 시간에 따른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출력은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을 보면 우선 직진 명령을 줍니다. 계속 앞으로 이용하다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회전 명령을 줍니다. 그림에서는 직진 명령, 장애물 회피 명령, 직진 명령, 장애물 회피 명령 등을 반복합니다. 학습된 모델은 장애물 회피만을 담당하고 있고 로컬에서 장애물 회피 시에 사용됩니다. 상위에서 전체 경로를 주고 앞에서 장애물이 존재할 때 장애물 회피가 이루어지고 다시 원래 경로를 따라가도록 사용합니다. 다음은 학습 부분입니다. 로봇에는 RGBD 카메라, 모터 제어 보드, 인베디드 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0분 정도 실제로 조종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때 90% 정도의 회피율을 보였습니다. 모델을 간단한 스퀴즈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CPU만 사용했을 때 0.17초, GPU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0.04초 정도로 최종적으로는 20Hz 정도로 장애물 회피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적용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학습된 장애물 회피 모델만 사용했을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로봇이 직진을 하다 장애물 인식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명령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상위 제어기와 결합하여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원이 목표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곳에 도달하기 위한 제어기로 로봇이 이동을 하다 장애물 인식 시 장애물 회피를 진행하고 다시 원래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이전 연구 결과이고 2019년에는 이를 확장하여 로봇이 멈추지 않고 전방향으로 회피 동작을 내도록 모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애물 인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아래 보이는 동영상은 앞서 일부 소개를 한 동영상으로 왼쪽 영상은 이전 방법을 활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로봇이 직진을 하다 장애물을 확인하고 회피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장애물 검출 시 로봇이 멈추지 않고 전 방향으로 회피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마지막 부분은 AI 기반 위치 추정입니다. 일반적인 라이다, 엔코더, IMU 데이터만 사용하는 AMCL이라는 위치 추정 방법의 경우 결과값 수렴을 위해 연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딥러닝 기반 위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고 RGBD 데이터와 라이다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학습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로봇 위치와 각도를 바로 추정할 수 있어 초기 위치 수렴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에서 AMC에만 썼을 때 딥러닝 기반 위치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개발 방법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치 추정이 가능하여 로봇 초기 자세 추정이나 동작 중 위치 추정 실패 시 초기화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오차와 각도 오차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모듈형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로봇과 매니플레이터 모두 모듈형으로 설계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실내 공장 환경에서 작업에 따라 구성 및 변형이 용이하도록 모듈형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주행 모듈, 배터리 모듈, 센서 및 제어 모듈, 결합 모듈, 매니플레이터 모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위 기능별 적층을 통해 구성이 되며 단독 또는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8개의 모듈을 개발하였고, 주행 모듈은 전방향 휠과 차동 휠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인데요. 주행 모듈과 제어 모듈의 기본 구성으로 물품 이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밀 주행을 위해 라이다, 상하 이송을 위한 리프트, 작업을 위한 매니플레이터 등 다양한 구성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적층과 동시에 커넥터가 연결되어 별도 배선이 필요 없이 조립이 간단해지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앞서 설명드린 자율작업,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을 통합하여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였으며, 저희 실험실 내에 중소제조업 현장을 모사한 작업 환경 내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시스템 기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듈형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해 설명드렸고, 자율작업 관련 기술과 일부 인공지능 적용 사례, 자율주행 기술과 일부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은 마지막에 설명드린 제조 현장 모사 환경 내에서의 실험 모습입니다. 부식 부품을 집어서 가공기에 투입하는 작업 기능과 잡은 재료를 들고 가공기 근처로 이동하는 주행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작업 주행 성공률 및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실증을 통해 실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적용 분야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 사용자 협업,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류 로봇에 본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식당에 사용되는 서빙 로봇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저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